나는 그날 사촌 오빠의 결혼식장에서 칼을 쥐고 서 있었다. 부엌에서 손님들 음식을 썰던 중 고모가 웃으며 던진 한마디가 내 가슴을 찔렀다. 너는 그냥 부엌만 도와라. 예쁜 애들이 앞에 나가서 사진 찍어야지. 그 말 속에 숨겨진 모욕이 내 인생의 모든 상처를 폭발시켰다. 나는 평생 가족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왔지만 그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결혼식은 축복의 자리라지만 나에게는 지옥의 시작이었다. 서울의 번화한 거리, 강남의 고급 웨딩홀. 봄바람이 창문을 스치며 들어오던 그날, 나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를 했다. 엄마의 전화가 울렸다. 미나야, 빨리 와. 내 사촌 형 결혼식인데 너도 가족이잖아. 가족. 그 단어가 항상 내게는 무거운 짐이었다. 나는 28살, 평범한 회사원. 하지만 우리 집안에서 나는 늘 그냥 미나였다. 부모님은 이혼했고 나는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 사촌들은 모두 성공한 삶을 살았고 나는 그들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였다. 웨딩홀로 들어서자 화려한 꽃장식과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사촌 오빠, 준호는 유명 IT 회사 임원. 신부는 모델 출신으로 미모가 빛났다. 나는 자연스럽게 부엌으로 향했다. 어릴 적부터 가족 모임에서 내 역할은 늘 그랬다. 음식 나르고 설거지하고. 미나는 손재주가 좋아서 그게 칭찬인지 비아냥인지 이제는 구분도 안 됐다. 고모가 부엌으로 들어왔다. 50대 중반, 화려한 한복 차림. 그녀는 나를 보며 웃었다. 아이고, 미나 왔어. 잘 됐네. 너처럼 부지런한 애가 필요했어? 앞에서 사진 찍을 일 없으니 그냥 여기서 도와. 그 말에 나는 멈칫했다. 사진 찍을 일 없어? 왜? 내가 못생겨서? 가난해서? 아니면 그냥 나니까? 내 마음속에서 분노가 솟구쳤다. 하지만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고모. 결혼식이 시작됐다. 사회자의 밝은 목소리가 호를 울렸다. 가족 사진 촬영 시간. 사촌들, 이모들 모두 모였다. 나는 부엌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다. 준호 오빠가 신부와 행복하게 웃는 모습. 고모가 자랑스럽게 서 있는 모습. 나만 빠진 그 사진이 내 인생의 축소판 같았다. 왜 나는 항상 뒤에 서야 할까? 왜 내 노력은 인정받지 못할까?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몰려들었다. 나는 땀을 흘리며 음식을 나르고 빈 접시를 치웠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저 애는 누구야? 가족인가? 아, 그냥 먼 친척. 도와주러 왔대, 그냥. 그 단어가 또 나를 찔렀다. 나는 화장실로 도망쳤다. 거울 속 내 모습. 지친 얼굴, 헝클어진 머리. 눈물이 고였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 독백이 맴돌았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 후 할머니 집에서 산 날들. 사촌들이 명문대 가는 동안 나는 야간 근로로 학비를 벌었다. 그런데 왜 나를 이렇게 무시하나? 결혼식이 끝나갈 무렵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 부엌으로 돌아가 칼을 쥐었다. 하지만 그 칼은 음식을 썰기 위한 게 아니었다. 내 마음의 상처를 베기 위한 무기였다. 나는 홀로 나섰다. 고모, 한마디 할게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모든 시선이 나에게 쏠렸다. 그 순간 드라마가 시작됐다. 고모의 눈이 커졌다. 미나야, 왜 그래? 손님들 앞에서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오늘 그 말, 부엌만 도와라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제가 가족이 아니라는 뜻인가요? 제가 못나서 앞에 설 자격이 없다는 뜻인가요? 홀이 조용해졌다.
사촌 오빠가 당황한 얼굴로 다가왔다. 미나, 진정해. 오해야. 하지만 오해가 아니었다. 그건 평생 쌓인 모욕의 정점이었다. 나는 어린 시절을 회상했다. 할머니의 작은 집, 사촌들이 놀러 올 때마다 나는 방 한구석에서 책을 읽었다. 미나는 공부 열심히 해 내 부모처럼 되지 마. 그 말들이 내 가슴에 새겨졌다. 이제 그 모든 게 폭발했다. 손님들이 웅성거렸다. 고모의 얼굴이 붉어졌다. 너 미쳤어. 결혼식 망치려고. 나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망치는 게 아니에요. 제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평생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한 제가 오늘 여기서 끝내겠어요. 그날 결혼식은 엉망이 됐다. 하지만 나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내 마음처럼 세상이 흐려졌다. 그런데 왜 가슴이 이렇게 가벼울까? 집에 도착하자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렸다. 사촌 오빠의 메시지. 미나, 무슨 짓이야? 결혼식 분위기 다 망쳤어. 고모의 전화. 너 같은 애가 왜 그랬어? 가족 체면 다 깎았어. 나는 핸드폰을 껐다. 창밖을 보니 서울의 야경이 빛났다. 하지만 내 마음은 어두웠다. 내가 잘못한 걸까? 독백이 끝없이 맴돌았다. 평생 참아온 게 한 번의 폭발로 모든 걸 잃을까 봐 두려웠다. 다음 날 아침 회사로 출근했다. 평범한 사무실, 동료들의 인사. 하지만 내 머릿속은 어제 일로 가득했다. 점심시간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다 문득 할머니가 생각났다. 할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다. 생전 항상 말씀하셨다. 미나야, 가족이 제일이야. 참아. 하지만 참는 게 가족인가? 모욕을 삼키는 게 사랑인가? 나는 눈을 감고 회상했다. 어린 나, 할머니의 손을 잡고 시장 가던 날, 사촌들이 새 옷 입고 자랑할 때 나는 헌 옷을 입었다. 미나는 착하니까 괜찮아. 그 착함이 나를 망쳤다. 오후, 이모로부터 연락이 왔다. 미나, 집으로 와. 이야기 좀 해. 나는 망설였다. 가면 또 모욕당할 텐데. 하지만 가기로 했다. 이모 집은 잠실의 고급 아파트. 문을 열자 가족들이 모여 있었다. 고모, 사촌 오빠, 심지어 먼 친척까지. 분위기가 무거웠다. 고모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미나,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냥 도와달라는 말이었어. 나는 자리에 앉으며 대답했다. 그냥. 그 말이 제게는 모욕이었어요. 평생 가족 모임에서 저는 뒤에서 일만 했어요. 왜요? 제가 부모 없이 자랐으니까? 가난하니까 방 안이 조용해졌다. 사촌 오빠가 한숨을 쉬었다. 미나, 미안해. 나도 몰랐어. 하지만 결혼식에서 그럴 게 아니었어. 미안해. 그 말이 진심일까?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늦었어. 이제 와서. 대화가 이어졌다. 고모가 울면서 말했다. 미나야, 내가 힘든 줄 알았으면. 하지만 우리도 사정이 있었어. 사정. 부모님 이혼 후 가족들이 나를 외면한 사정. 할머니만 나를 키워주셨다. 나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사정 때문에 사람을 무시해도 돼요? 저는 가족으로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항상 그냥이었어요. 그 순간 이모가 손을 잡았다. 미나, 내 말이 맞아. 우리가 잘못했어. 하지만 그 사과가 진심인지 의심됐다. 가족 모임은 항상 표면적이었다. 뒤에서는 험담, 앞에서는 웃음. 나는 어린 시절을 다시 떠올렸다. 중학교 때 사촌 언니가 내 가방을 보고 비웃었다.
미나 가방은 왜 그렇게 낡았어? 그 상처가 쌓여 오늘에 이르렀다. 회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다. 피곤했다. 하지만 마음속에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이게 끝이 아니야. 더 큰 게 올 거야. 며칠 후 회사에서 승진 소식이 들렸다. 내가 프로젝트를 성공시켰기 때문이다. 동료들이 축하했다. 미나 씨, 대단해. 그 순간 가족에게 연락하고 싶었다. 하지만 망설였다. 그들은 내 성공을 인정할까? 저녁 혼자 술을 마셨다. 왜 나는 항상 증명해야 해? 독백이 술과 함께 흘러나왔다. 그날 밤 꿈을 꿨다. 결혼식장에서 내가 앞에 서는 꿈 모두가 박수치는. 하지만 깨어나니 현실이었다. 주말 사촌 오빠가 찾아왔다. 카페에서 만났다. 그는 피곤한 얼굴이었다. 미나, 미안해. 내가 그렇게 느꼈을 줄 몰랐어. 고모도 반성 중이야. 나는 웃었다. 반성. 그럼 왜 그랬어요? 오빠가 고개를 숙였다. 우리 집안이 그래? 성공한 사람만 대접받아. 그 말에 공감했다. 오빠도 압박받았을 테다. 하지만 내 상처는 지워지지 않았다. 대화 끝에 오빠가 제안했다. 가족 모임 다시 해. 내가 주인공이 돼. 나는 거절했다. 아니에요. 이제 제 삶 살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바람이 시원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더 큰 폭풍이 올 것 같았다. 승진 후 내 삶이 변했다. 회사에서 인정받고 친구들이 늘었다. 하지만 가족과의 갈등은 여전했다. 고모로부터 메시지. 미나, 생일인데 와라. 사과할게. 생일. 내 생일을 기억한 적 있었나? 나는 무시했다. 대신 혼자 여행을 갔다. 제주도로. 바다를 보며 생각했다. 이제 자유야. 하지만 마음 깊숙이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었다. 제주에서 돌아오자 충격적인 소식이 기다렸다. 사촌 오빠의 결혼 생활이 위기였다. 신부가 이혼을 요구했다. 이유. 가족의 압박. 고모가 며느리를 무시했다는 소문. 나는 웃음이 나왔다. 똑같네. 오빠가 전화했다. 미나, 도와줘. 내가 이해할 것 같아. 위해? 내가 왜? 하지만 가기로 했다. 오빠 집으로. 오빠 집은 마포의 세련된 아파트. 신부, 은지는 울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저를 하녀 취급해요. 그 말에 공감했다. 나도 그랬으니까. 오빠가 한숨 쉬었다. 미나, 내가 말 좀 해줘. 고모한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왜 나예요? 스스로 해결하세요. 하지만 은지의 눈물이 나를 흔들었다. 그녀도 피해자였다. 결국 고모를 만났다. 카페에서. 고모가 먼저 말했다. 미나, 내가 왜 왔어? 아직 화났어. 나는 직설적으로 물었다. 고모, 왜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세요? 며느리도, 나도. 고모의 눈이 흔들렸다. 나도 힘들었어. 내 할머니가 나를 무시했으니까. 할머니? 새로운 이야기였다. 고모가 털어놨다. 어머니는 형제 중 나만 여자라고 차별했어. 그래서 나도. 그 순간 퍼즐이 맞춰졌다. 상처의 연쇄. 할머니가 고모를, 고모가 나를.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게 가족인가? 대화가 깊어졌다. 고모가 울었다. 미안해, 미나. 내가 제일 착했는데 착함이 독이었다. 나는 말했다. 미안하다면 바뀌세요. 은지 언니부터. 그날 이후
가족이 변하기 시작했다. 오빠의 결혼은 회복됐다. 고모가 사과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거리를 뒀다.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해외 출장 기회. 나는 준비했다. 이제 내 차례야. 출장 전날 엄마로부터 연락. 이혼 후 처음이었다. 미나, 잘 지내?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대답했다. 네, 이제요. 출장지, 뉴욕. 바쁜 일정 속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밤에 혼자 호텔에서 가족 생각이 났다. 용서할까? 독백이 길어졌다. 어린 시절, 엄마가 떠난 날 아빠의 술주정. 할머니의 따뜻한 손 모든 게 섞였다. 귀국 후 가족 모임을 제안했다. 내 집에서. 모임 날 모두 왔다. 어색한 분위기. 나는 요리를 준비했다. 하지만 이번엔 함께. 고모가 도왔다. 미나, 미안해, 진심이었다. 대화가 흘렀다. 과거 이야기. 상처 공유. 눈물이 흘렀다. 사촌 오빠가 말했다. 미나 덕분이야. 내 용기가 우리를 바꿨어.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하지만 아직 갈등이 끝난 건 아니었다. 먼 친척이 험담을 퍼뜨렸다. 미나가 가족을 망쳤대 소문이 돌았다. 회사 동료까지 알게 됐다. 나는 스트레스 받았다. 왜 이렇게까지? 밤에 울었다. 하지만 다음 날 결심했다. 소문에 맞서겠다. SNS에 글을 올렸다. 가족의 모욕, 그리고 용서. 반응이 폭발적이었다. 지지 메시지. 비슷한 경험 공유. 그 글 덕분에 내 삶이 더 변했다. 책 출간 제안까지 왔다. 내 이야기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겠네. 마음이 평안해졌다. 하지만 여전히 상처는 남아 있었다. 완벽한 화해는 없었다. 현실이니까. 책 출간 후 나는 유명해졌다. 인터뷰 요청, 강연 초대. 하지만 그 뒤엔 피로가 따랐다. 가족은 자랑스러워했다. 고모가 말했다. 미나, 내가 우리 집안의 자랑이야 이제야? 나는 웃었다. 늦었지만 감사해요. 하지만 속으로는 왜 이제야 인정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새로운 만남이 생겼다. 출판사 편집자 현준. 그는 내 이야기를 듣고 공감했다. 미나 씨, 강하시네요. 데이트가 시작됐다. 현준은 따뜻했다. 가족 이야기를 나누다 내 상처를 털어놨다. 그는 안아줬다. 이제 혼자가 아니야. 그 말이 위로됐다. 하지만 가족과의 관계는 여전히 복잡했다. 크리스마스, 가족 모임. 모두 모였다. 분위기 좋았다. 하지만 술이 들어가자 옛날 이야기 나왔다. 사촌 언니가 말했다. 미나, 내가 결혼식 망친 거 아직도 웃겨. 농담. 나는 화가 났다. 웃겨. 그게 내 인생이었어. 방 안이 얼어붙었다. 고모가 말렸다. 그만해. 하지만 상처가 다시 도졌다. 집으로 돌아와 현준에게 털어놨다. 가족이 싫어. 그는 말했다. 용서가 쉽지 않지. 하지만 내가 선택해. 나는 고민했다. 끊을까? 아니면 계속할까? 밤새 독백. 가족이란 게 뭐야? 피로 이어진 고통. 다음 날 현준과 산책. 그의 손이 따뜻했다. 새로운 가족을 만들자. 몇 달 후 현준과 결혼 이야기 나왔다. 하지만 나는 망설였다. 가족처럼 될까봐. 현준이 이해했다. 천천히. 그 사이 고모가 아프다 소식. 병원으로 달려갔다. 고모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미나,
미안해. 내 할머니처럼 되고 싶지 않았는데 눈물이 흘렀다. 할머니의 상처가 고모에게, 고모의 상처가 나에게. 연쇄를 끊어야 했다. 퇴원 후 고모와 긴 대화. 과거 털어냈다. 고모가 말했다. 내 부모 이혼, 내가 말렸어. 하지만 실패했어, 새로운 사실. 나는 울었다. 왜 말 안 했어요? 고모가 안아줬다. 미안해. 그날 진짜 화해가 시작됐다. 가족 모임이 달라졌다. 서로를 존중하게 됐다. 현준과 결혼 준비. 가족들이 도왔다. 사촌 오빠가 말했다. 이번엔 내가 주인공이야. 나는 웃었다. 결혼식 날, 웨딩홀. 화려한 꽃, 웃음소리. 하지만 내 마음은 평온했다. 서약할 때 현준의 눈을 봤다. 이게 진짜 가족 피로 끝난 게 아니라 선택으로 시작된. 결혼 후 신혼여행. 파리에서. 에펠탑 아래서 생각했다. 과거는 지나갔어. 하지만 가끔 상처가 스쳤다. 현실은 완벽하지 않다. 가족과 연락. 고모의 건강 소식. 사촌들의 안부. 이제는 부담이 아니었다. 집으로 돌아와 새로운 삶, 현준과 함께. 아이 계획. 하지만 서두르지 않았다. 내 인생 먼저. 책 후속편 쓰기 시작.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 모욕 뒤엔 용서가 있다. 그게 내 메시지였다. 결혼 생활은 달콤했다. 하지만 현실이 밀려왔다. 현준의 직장 스트레스, 내 책 홍보. 싸움도 생겼다. 미나, 가족 이야기 그만해. 이제 우리 삶 살아의 현준의 말에 상처받았다. 그게 내 일부야. 대화 끝에 화해. 하지만 마음속 불안. 이 결혼도 깨질까? 가족 모임에서 새로운 갈등? 사촌 오빠의 이혼 소식. 은지가 떠났다. 이유. 고모의 간섭. 오빠가 나에게 왔다. 미나, 내 조언대로 했는데 나는 말했다. 스스로 해결해. 하지만 도왔다. 은지와 만났다. 그녀의 이야기 들었다. 가족이 무서워. 공감했다. 고모와 대면. 왜 또 그래요? 고모가 울었다. 습관이야. 바꾸려 해. 이 변화는 느렸다. 나는 중재자 역할. 피곤했다. 현준이 말했다. 너무 관여마. 하지만 할 수 없었다. 가족이니까. 여름, 할머니 묘소 방문. 혼자서. 할머니, 이제 행복해요. 바람이 불었다. 과거 회상. 어린 나, 할머니의 이야기. 가족은 용서야의 그 말이 이제 이해됐다. 가을, 임신 소식. 기뻤다. 가족들에게 알렸다. 축하 파티. 고모가 선물 가져왔다. 손주 기다려. 따뜻했다. 하지만 출산 전 합병증. 병원 입원. 현준이 곁 지켰다. 가족들이 왔다. 고모가 울며 말했다. 미나, 미안해. 내가 제일 소중해. 아기 탄생. 딸, 이름을 지었다. 희망, 가족이 모였다. 오빠가 말했다. 내 덕분에 우리도 희망밥. 그 순간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듯 했다. 하지만 현실은 계속됐다. 육아 스트레스. 현준과 다툼. 가족 도움받자. 현준의 제안. 고모가 도왔다. 이제는 감사했다. 변화된 가족. 책이 베스트셀러. 인터뷰에서 말했다. 모욕은 상처지만 용서는 힘이다. 많은 사람들 공감. 내 삶이 모델됐다. 겨울, 가족 여행.
제주로. 바다보며 웃었다. 이게 진짜 마음 평안. 하지만 가끔 과거 그림자. 그게 삶이다. 아이가 자랐다. 5살 가족 모임에서 아이가 물었다. 엄마, 왜 할머니가 부엌 좋아해? 웃음이 터졌다. 고모가 말했다. 옛날 이야기야, 이제는 추억. 현준과 10주년. 파티 열었다. 가족, 친구들. 사촌 오빠 새 여친 소개. 은지는 재혼했다. 모두 행복. 내 책 시리즈 완결. 마지막 장, 모욕 뒤엔 성장 있다. 출간 파티. 가족이 왔다. 고모가 말했다. 미나, 고마워. 내가 우리 바꿨어. 밤, 현준과 산책. 미나, 사랑해. 그 말에 눈물. 이게 결말이야. 삶은 계속. 상처는 흉터됐지만 강해졌다. 가족은 완벽하지 않지만 소중하다. 그게 내 이야기.